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조국이 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권 청문회 다 무시하는 정권이니까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데요. 이후 과정은 험난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조국 만만치 않다. 부딪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언론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윤석열과 조국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충돌할 거다. 이런 예상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요. 네. 예. 이제 그렇게 충돌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둘 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검찰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럼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 그다음에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관해서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현재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평생 검찰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거하고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현재로서 보면,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과거에 2010년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내놨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검찰 관련 얘기를 썼는데, 그때 옛날에 YS 때 하나회 보셨잖아요. 하나회가 너무 커가지고 YS가 이제 한 칸에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진보 집권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검찰을 하나회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회 이거 있어서는 군에 전부 장애된다.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찰을 갖다가 악의 축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평생 살아온 내 식구, 내 친정인데 검찰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이제 이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공수처 비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결국은 지나치게 경찰한테 1차적인 수사권 종결권 이런 걸 다 줘버리면 이 검찰이 막말려서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검찰 존재의의가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이걸 조금 보호해야 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은 이거 하나회 같은 거 없어져야 된다. 악의 축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검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힘을 쫙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결국은 실세 총장, 실세 장관이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제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에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세 장관, 실세 총장. 자, 장관 끝나고 나면 조국은 학교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 되겠지만, 지금 윤석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검찰 조직을 와해시켜놓고 분해시켜놨는데 그 권력마저도 다 뺏어가 버리면은 나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원망을 다 듣고, 지금 남아있는 후배들한테도 원망 듣고 선배들한테도 원망 듣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6개월간은 그럭저럭 가는 척 하다가 결국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언론들도 똑같이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간에 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고, 특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잘 관리를 하겠다. 법무부 행정이 됐든 검찰권이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불가분하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국민의 눈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본다. 이런 시각이 떨어난 적이 없어요. 보수당 정권 때도 그런 비판과 우려가 있었고, 또 이 민주당 정권 때도 항상 그게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 정권의 충견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과연 정치권이, 현재의 정부 여당이 강력한 다수당으로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있을 정도로
내년 총선에서 만약 압승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충돌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뭐 결국 길이 하나로 모여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받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소수당의 위치로 전락한다거나 정말 그 큰 참패를, 왜냐하면 지금 안보와 경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언론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정권이 이 야권에서 심판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유권자는 심판의 성격으로 내년 선거를 몰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힘이 쫙 빠지고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딱 맡기게 되면 결국은 검찰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치권, 정부 여권의 그 눈치를 크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두 사람 다 이 현 정권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권 플랜이 2010년도잖아요. 벌써 9년, 10년 전부터 이 민주당하고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충성도, 정권에 대한 그 애착, 이런 거는 뭐 굳이 비교한다면 조국 수석이 더 심성적으로 더 강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정치권에 힘이 빠지면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본인 얘기한 대로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앞으로 검찰권의 향방, 또 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지휘권은 결국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갈등 이슈가 항상 잠복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강정구 그 친북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 구속 수사 한 해 만에 갖고 천정배하고 그다음에 김종갑 당시 검찰총장 사표냈잖아요. 검찰총장이 열받으니까 지휘권 행사했고 왜 구속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구속 못 한다 해가지고 결국 사표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검찰총장과 이 법무장관이 이 제대로 정말 중립적으로 잘 이게 공통적인 인식을 정말 마음속 깊이서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갈등 소지가 없지만은 지금은 뭐 벌써 보이는데요. 이 지금같이 굉장히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불리한, 제가 보기에는 흐름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금방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외교 예. 관계도 지금 김정은이 지금 이달 말에 무슨 최고인민회의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우리 한국에다 좋은 얘기 하려면 그거 회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이나 미국에다 욕하려니까 그런 장치를 빌어가지고 북한 인민의 뜻이다 해가지고 또 한국, 미국한테 난리를 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봄 돼갖고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우상하면서 나온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굉장히 정부 여건이 내년에는 몰리는 형국에서 선거를 맞이한다. 그런 그 정치권의 전반적인 이 지상도가 말하자면 이 검찰, 그 다음에 법무장관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띄워진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하고도 코드가 맞는단 말이죠. 어제는 파란 넥타이 딱 메고 황교안 대표 앞에서 쓴소리 딱 듣고 있는데도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충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된 게 공이 이상하게 튀는 말이죠. 윤석열이 한국당 편을 들 수 있는 상황. 편을 든다기보다는 문재인을 배신하는 상황, 문재인과 갈등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면 어제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유기준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장관이 됐든 검찰총장이 됐든 자기네 운명이 걸려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준 그 위원장하고 어제 오랫동안 1시간 한 10분 정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10여 분간은 아예 그 배석자들, 검찰에서 이제 총장이 예방하러 다니니까 옆에 배석자들이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이 배석자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유기준 특위위원장하고 딱 둘이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몰래 일체 이제 한마디 그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선후배간으로 한 학번 차이 납니다. 그 유기준 위원장이 이제 하나의 선배 나가는 거예요. 법대, 서울법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내가 누구하고 가깝다 안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뭐 물론 뭐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얘기 안 한 거는 했다고 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딱 둘이서만 만났기 때문에 둘이서 한 얘기 중에 핵심은 언론에 끝까지 공개 안 하겠죠. 나중에 이제 뭐 자기네 뭐 자서전 쓸 때나 나올지 모르겠죠. 그만큼 이제 민감한 얘기가
다뤄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아니 사개특위 위원장이 제일 민감한 얘기가 그 검찰 그러니까요. 이 법 개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 어제 한국당 지도부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객관적인, 중립적인 수사 이런 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한국당을 믿을 수뿐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이게 예.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 특히 검찰과 관련된 법안은 유기준 위원장이 딱 칼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어제 유기준 위원장을 만나서 둘이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의안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한 사람은 검찰총장이고 한 사람은 그 검찰의 이익을 최소한도로 이 편파적으로 검찰의 이 검찰권 그 이 개정의 향방이 현 정부 여당의 당리 장략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검찰총장도 이 한국당에 돌아가는 내용을 아주 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협조할 것은 또 한국당한테 협조하고 또 한국당한테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그래야 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많아야 되고요. 빨리빨리 30만, 40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필요로 합니다. 자, 더불어서 신의 한 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